이제 뭐 미방분 한번 볼 텐데, 근데 여기에서 이것 때문에 댓글에서 살짝 욕을 먹더라고. 영수님이 자고 있는 애를 저 족자로 이렇게 툭 건드려서 놀자 이렇게 해서 장난치는 이제 그런 장면이 있었거든. 그렇게 영수님이 저렇게 장난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게 문제가 되는 장면은 아니거든. 그냥 심하지도 않아. 근데 이제 다만 영수 씨가 그동안 보여왔던 행동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면이 좀 있다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간 영숙님이 걱정돼서 이제 따라간다거나,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뭐 음료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내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연인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요리하지 말고 내 옆으로 와서 나 좀 안아줘, 나 좀 놀아줘. 자기소개 때 그런 말도 했었지. 결국 같은 맥락이잖아요. 야, 자지 말고 나랑 놀자. 툭툭 치는 거지. 요리하지 말고 나 좀 와서 안아줘 하는 거고. 그게 지금 강아지를 건드는 장면하고도 영수 씨의 어떤 성격적인 부분이 맥락을 같이 하죠. 아, 영수 씨는 그 혼자 있는 것, 외로움 그런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지금 혼자 있으니 굉장히 고통의 나날을 지나왔겠구나 라고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저게 엄청 심한 행동은 아니야 라고 생각해. 나도 아니라고 생각해. 근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강아지가 자고 있으면 별 신경 안 써. 그냥 자기 할 거 하고 뭐 핸드폰을 보든 아니면 딴 생각하지. 그리고 강아지가 얘랑 놀고 싶어도 자고 있으면 아유 잘 자네 하고 그냥 기다리거나. 근데 이제 영수님은 놀아달라고 이제 요리하지 말고 나랑 놀자고 그런 장난을 친 건데, 그게 살짝 그 성격적인 맥락이 드러나지 않았나. 그 뒤로는 이제 손으로도 쓰담쓰담하고 그렇게 이제 영수는 장난치고 광수는 강아지가 귀여워가지고 또 엄청 같이 놀고, 그리고 여기서 상대적으로 또 대비되는 장면이 있었지. 영철님이 물 주는 거. 영철님이 저거를 자기 손에다 해가지고 물을 주더라고. 이런 걸 보면 뒤에서 되게 오바해가지고 얼음 같은 거 주고 하긴 했지만 그냥 영철님이 어떤 마음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렇게 이제 물 해가지고 주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가 마시는 이런 장면들을 보고 확실히 영철님이 그 주변 사람들을 챙기는 사람이구나, 챙기고 싶어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방법이 몰라.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딸을 키우느라고 정신없어 그러겠지만 나중에 이제 딸들 잘 키우고 사춘기 지나가지고 각자 이제 원래 모든 자식들이 그러잖아요. 부모보다 뭐 친구랑 노는 게 더 재밌는 시기를 지나잖아. 그러면 그 공허함을 이런 동물들과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거는 같아. 그리고 동물들을 키우면 이제 사람하고는 다르게 더 확실하게 나를 의존하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것도 확실하고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 다음 미방부는 이 장면에서 이제 현숙님이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럽더라고. 인터뷰 때 술 취한 모습이 그거는 뭐 흑역사 정도고, 아마 영철님의 패착은 여기 와가지고 뭐 방 뭐 합칠까요? 뭐 혼숙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지. 그런 것들로 이제 뭔가 이렇게 재밌고 유쾌한 MC, 약간 어떤 선을 넘나드는 그런 신동엽 같은 MC를 꿈꿨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람은 메타인지가 잘 돼야 돼. 영철님은 자기의 장점이 있는데 그거를 그냥 차분하게 조용하게 잘 어필하고 힘들어도 자기 생각 얘기하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숙님 이제 차에 가서 잘하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이제 본방에서도 나왔던 그런 드립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정희님이 위로 받은 적 있어요?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이혼하고 나서.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못 듣는 정도가 조금씩은 있는데 현숙님이 그게 이제 굉장히 그 부분이 심해서 지금 여기서도 경수님이 뭔가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정희님이 그냥 찌르고 들어갔거든. 근데 경수님이 그 말을 뭐 중요한 말은 아니었고 그래서 경수가 실은 원래 뭔가 했다가 이제 정희님이 좀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그래서 위로 받은 적 있어요? 이혼하고 나서. 근데 이제 경수는 위로라는 게 뭐지? 근데 이제 남자들끼리는 예를 들어서 뭐 위로했을 때 뭐 위로의 말을 던지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 뭐 물론 그런 것도 있지. 서로 많이 던지지. 근데 이제 그 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뭐 함께 그냥 술 한잔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상대적으로 적지. 경수도 그랬을 것 같은데 왜냐면 힘든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아주 친한 경우에나 하고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희 씨가 괜찮아? 뭐 이런 말들. 해서 경수 씨가 이제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서는 현숙 님이 이제 대답을 합니다. 위로받은 적 있어요? 라는 말은 이제 겁나.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경수가 저는 뭐 나는 친구들한테 위로 많이 받았던 것 같다. 근데 이제 겁난다는 말도 조금 뜬금없긴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현숙님은 누군가한테 위로받는다는 게 겁난다는 얘기인데 그 맥락이 좀 봅시다. 근데 살짝 현숙님도 처음부터 이렇게 끼어들고 그러진 않았고 어쨌건 겁나라고 했다가 경수님이 말을 해가지고 응 하고면서 들으려고 했어. 그러니까 현숙님이 원래는 남의 말을 끊고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치는 사람인데
조금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나름 조심을 하려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현숙님도 뭔가를 얘기하려고 했다가 지금 경수님 대답하면서 기다렸거든, 현숙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정희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하려던 얘기, 겁났어요. 다들 자기 얘기를 하는 거를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정희님, 현숙님 다 마찬가지고, 현숙님이 이제 워낙 그런 분이 강한 거고, 지금 옥수님도, 뭐랄까, 이게 현숙님이 끼어드는 게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긴 한데, 옥수님은 대화에 지금 안 끼고 있죠. 그러니까, 정희님이 아무도 저를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그러거든. 님도 왜 겁나요? 어떤 게 겁나요라고 물어봐야 되잖아. 안 물어봐. 왜냐면 정희님은 저 질문을 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지금 현숙님이 남의 말을 못 듣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위로받은 적 있어요? 저는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어요. 라는 얘기를 이제 하려고 시작을 한 거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희님이나 현숙님이나 나는 남들과 달라라고 증명하고 싶은 부분이 조금씩 있거든. 다만 정희님은 사회적 지능이 많이 뛰어나고 분위기를 잘 읽는 사람이죠. 자기 얘기만 하는 거야, 지금. 정희님은 나를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다는 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고, 그래서 현숙님이 겁난다는 뜻이 무슨 말인지 정확히 모르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아. 애초에 그건 중요하지 않거든. 정희님 입장에서도 현숙님 말이 중요하지 않고, 현숙님도 정희님 말이 중요하지 않아. 정희님은 자기가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주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지, 상대에게 궁금해서 질문을 던진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 듣잖아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 지금 두 사람이 동시에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동시에 얘기하니까 아씨 무슨 말 하는 거야. 자막은 지금 한 줄인데 정희님은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다고 하고, 여기서 현숙님은 막 질투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겁이 난다는 말은 왜 남들이 질투해서 겁이 난다는 거야? 정희님은 아무도 위로해주지 않았다고? 지금 경수님 아마 정신 없을걸? 남들과 달라 보이고 싶어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남들과 다르다는 걸 증명해야 되는 사람들, 나는 행복하다고 증명해야 되는 거, 아니면 남들보다 강하다고 증명해야 되는 거, 그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서로 계속 자기가 하려던 얘기를 그냥 계속해. 뭐 정희님도 솔직히 물어봤으면 그 다음 얘기를 물어봐야 되잖아. 근데 정희님도 안 물어. 근데 그러니까 현숙님은 내가 겁난다고 말했잖아. 상대가 질문을 했잖아. 그러면 현숙님도 이게 원래 이렇게까지는 아닐 거야. 근데 현숙님도 내가 겁난다고 했으면 내가 왜 겁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왜 겁나는지를 설명을 하려고 겁난다고 말을 했는데 그 내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아무 언급도 없이 자기 얘기를 해버리니까 현숙님도 이렇게 되는 거고, 정희님은 아니 일단 내가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내 말 듣고 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숙님의 태도가 너무 강해가지고 현숙님만 문제처럼 보이는데, 실은 이 대화 상태에서 정희님도 자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기 때문에 현숙님의 대답을 충분히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래서 이게 둘 다 이게 그 질문도 애초에 남의 무언가를 물으려고 한 질문이 아니었고, 내 말을 하려고 물꼬를 트는 질문이었고, 근데 이제 현숙님이 자기가 하려던 말이 있으니까 그 말을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으려고 현숙님도 양보하지 않았고, 여기서 현숙님이 아무도 위로 막 그러지 않았고, 근데 여기서도 정희님은 현숙님 말 안 듣거든. 근데 현숙님도 정희님 말 안 들어. 그러니까 막 질투했어. 근데 지금 현숙님도 눈치 봐서 아 정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있구나 하고 좀 한 발 물러서 있다가 나중에 자기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근데 지금 정희님도 자기가 물어봐 놓고 상대가 그 다음 말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해야 될 말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기 때문에 정희님도 양보하지 않아. 근데 물론 여기서는 정희님이 굉장히 차분하고 사회적인 지능이 뛰어나서 자기 얘기를 잘 분위기 있게 업되지 않고 해서가지고 두 사람이 굉장히 막 현숙님만 문제인 것처럼 했는데, 현숙 입장에서 아마 좀 억울할걸? 왜냐면 정희님이 물어본 걸 내가 대답하고 있는데 중간에 끊겼다고 현숙님은 생각하는 거니까. 근데 정희님 입장에서는 내가 질문했고 얘가 한마디 했으니까 대답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정희가 말할 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잘 보면 봐봐요. 이건 현숙님 입장에서는 잠깐 얘기할게. 내가 정희가 말을 해야 되는데 현숙님 입장에서 하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거지. 여기에서 정희님이 봐봐. 여기서 현숙님한테 있어요? 라고 물어봐. 여기서 자기는 겁났어. 여기서 현숙님은 겁났어 하면서 그 뒷말을 해야 되는 거였거든. 그러니까 정의가 있어요? 아 겁났어. 실은 왜 겁났냐면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나는 위로해받는 게 너무 겁났어. 막 그게 있었거든. 근데 거기서 정희님이 일단 아 겁났어. 아까 했던 말 또 하는구나. 아, 그냥 말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저를 위로주지 않았어요 라고 이제 간 거지. 그러니까 현숙님은 이 질문에 따라서 자기가 길게 자기를 해명하려는 의도가 있었겠죠. 생각이 떠올랐겠지. 근데 정희님은 그냥 다른 사람들은 yes or no, 나는 봐봐 너네들이 있지 나는 없어, 나는 특별해 라는 거를 정희님은 어필이니까 굳이 긴 해명을 듣고 싶지 않았고, 그래서 있어 없어 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내가 있다, 나는 위로받은 적이 없다 그 얘기를 하려는 거고. 근데 이제 현숙 입장에서는 아니 겁이 났다고 했으면 그 다음 말을 들어야지. 물어봤잖아. 아니 물어봐 놓고 내가 겁이 났다는 게 뭐가 겁이 나는지 알아? 모르면서 왜 묻지도 않아? 물어봐 놓고. 이제 그게 이제 현숙님 생각일 거고. 근데 이제 현숙님의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뒤로 갈수록 끊지. 그래서 현숙님은 이제 아는 애도 있고 알아도 진짜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 여기서 현숙도 정희도 두 분 다 충분한 위로를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아니면 뭐 정희님은 정말로 위로를 하나도 못 받을 수도 있고. 근데 지금 현숙님도 어쨌건 지금 위로를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단 말이야. 정희님의 어떤 태도나 제스처 그리고 말투 이런 게 굉장히 훌륭해요. 그게 브랜딩이야. 그런 부분을 잘 배워야지. 그러니까 근데 현숙님의 그 말의 맥락이 굉장히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지금 정희님하고 말을 할 때 현숙님의 문제가 확실히 도드라져 버리지. 불안도 높고 자기연민도 있고 그래서 나는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다라고 증명해야 되는 상태. 지난번 분석까지는 제가 희망 슈퍼컴퓨터가 돌고 있다라고 했는데 나 희망 슈퍼컴퓨터가 돌고 있다라고 증명하려는 상태에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현숙님이 이제 나는 질투했어. 그리고 정희님은 어쨌건 자기가 하려던 말을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난 뭐라고 했냐면 너니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이제 주변에서 그랬다는 거지. 지금 현숙님 입장에서는 아니 정희가 물은 거에 대답을 하는 중인데 정희가 말했다고 생각하고 정희 입장에서는 yes or no로 대답하면 되고 설명은 내가 할 거니까 너는 지금 겁이 난다고 했으니까 내 말을 한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너니까 할 수 있는 거야. 최근에 자기 친구가 이제 너는 잘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까지는 실은 현숙님이 말을 끊긴 거고 여기서부터는 현숙님이 말을 많이 끊어요. 그리고 현숙님이나 정희님이나 기본적으로 자기연민이 있고 현숙님은 그 질투라는 것도 이게 상황을 잘못 파악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남들보다 뛰어나고 어떤 기업가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뭔가 이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나를 질투하는 게 아닐까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을 순 있을 것 같아. 현숙님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뭐 우리가 21개도 실험 보긴 봤지. 이런 모임이나 이런 데서 거기서 이성을 굉장히 많은 이성들과 발을 걸쳐놓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소리를 듣잖아요. 그게 질투랑은 다르잖아. 그러니까 현숙님이 이혼한 거를 질투했다기보다는 나를 원래 질투하던 애들이 나의 그런 이혼으로 인한 일종의 몰락까지는 아니지. 일종의 그 부정적인 일들을 계속 확인하고 그거를 하려고 했다. 근데 그것도 실은 피해의식이거든.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지. 사람 사이에 질투도 하고 그럴 수 있지. 근데 어쨌건 나를 질투했던 애들이 내가 이혼한 걸 꼬수어하면서 계속해서 나한테 확인하려 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런 애들에게 뭔가 내 이혼 얘기나 이런 거를 하고 위로를 받는 그런 것들이 겁이 난다. 이 얘기가 이제 현숙의 말이지. 그래서 겁이 난다에서부터 출발하는 말이 그러니까 정희님이 있어요? 말을 했을 때 나는 겁이 나. 왜냐하면 내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결혼하고 이러면서 결혼하기 전에 나를 질투했었거든요. 근데 이혼을 하니까 이 친구들이 그런 나를 질투했던 친구들이 그런 거를 막 괜히 물어보고 또 그런 걸 또 꼬수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위로를 받는다는 생각을 하기 힘들었어요. 이 말이 현숙님의 말의 세트거든. 그렇잖아. 현숙님 입장에서 이 말을 지금 정희님이 물어봤으니까 이 말을 해야 되잖아. 근데 정희님이 그 말을 안 듣고 자기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현숙 입장. 근데 정희님은 겁이 난다고? 뭐야 갑자기 뭐 뜬금없는 얘기야. 그럼 뭐 알았고 나는 위로받은 적이 없어. 두갈식으로 정희님이 딱 때려버리니까 정희님이 굉장히 정돈된 화법이고 현숙님은 갑자기 겁이 난다고 하고 딴소리했고 정희님이 지금 맥락에 맞는 얘기했구나 이렇게 들릴 수도 있지. 근데 실은 현숙님은 지금 이 얘기의 빌드업 때문에 앞에 겁이 난다를 얘기했고 그러니까 좀 정신없게 들려 현숙님의 말이. 이게 좀 그리고 정희님은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싶어서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나는 위로받지도 않았고 내가 강하게 나는 센 사람이야. 난 잘 이겨낸 사람이야. 난 모든 눈물도 다 흘렸고 다 이겨낸 사람이야 라는 거를 정희님은 그걸 증명하고 싶거든. 정희님이 최근에 그 친구한테 했다고 하면서 친구한테 얘기하니까 눈물을 흘렸다 이제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 정희님 질문하시니까 현숙님 답변 듣겠습니다. 현숙님 답변하고 그러면 추가 점 있으십니까? 네. 그럼 이번에 현숙님 대답 들었으니까 이제 정희님 말씀 이걸 경수가 했어야지. 그러니까 현숙님이 하려던 말을 생각하면은 실은 정숙님이 끼어든 건데 이제 문제는 현숙님은 말이 조금 정돈돼 있지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말하다 보니까 어떤 이게 상대가 했던 말에 답이 먼저 나오고 부연 설명이 붙으면 이게 정돈돼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희님은 나는 위로받은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하면 뒤에 이제 부연 설명이 나오거든. 그러면 이제 듣기에 그게 조직 생활할 때는 이게 훨씬 편해. 듣기에. 왜냐면 다들 바쁘거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저렇게 나는 겁이 나면서 이 빌드업을 해가지고 뒤에서 결론이 나오는 거는 좀 못 기다리지 사람들이. 못 기다리는 경우가 있지. 근데 이제 연인 간이나 뭐 가족과의 일상에는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때 정희님이 이제 기다려주고 있거든. 현숙님은
거기서 이 사람은 산만하고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실은 아까 그 첫 번째 추돌 사고는 그 좀 쌍방과실이야, 실은. 내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쌍방과실이고 뭐 굳이 첫 번째 추돌 사고만 봤을 때는 내가 봤을 때는 정희님이 6이야. 정희님이 6인데 이런 추돌 사고는 계속해서 나. 왜냐면 그 4인 현숙님은 같은 실수를 이제 계속 반복하는 거지. 근데 뒤에서는 현숙님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지. 왜냐면 대화에서 지금 여기서도 지금 자기가 하려고 했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정인님의 어떤 친구라는 단어에서 또 떠올라서 내가 단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숙님은 조금 뭐랄까 그 맥락을 읽는 힘이 조금 떨어진다는 느낌은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미괄식으로 말하고 상대가 질문을 했을 때 미괄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정인님은 다 들었다고 생각하고 자기 얘기를 한 거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지금 정인님이 나 친구한테 말했더니 딱 한 번 위로받았어라고 친구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서 이제 현숙님은 친구 나도 친구한테 말해봤어라고 하면서 바로 들어가는. 이게 뭐 나쁘냐 그러면 나쁜 화법은 아닌데 보통 어떤 맥락을 읽는 거를 조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단어를 붙잡고 다음 말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주제나 이런 게 아니라 친구? 나도 친구한테 말해봤어. 약간 이런 느낌. 위로? 나도 위로받은 적 있는데. 위로? 나 위로 무서워. 약간 이렇게 약간 단어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흥미롭고 재밌게 느끼는 사람도 있어.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이 듣기에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고 산만하다. 너무 하고자 하는 얘기가 많다. 그렇다고 또 시간을 주니까 또 말을 제대로 이렇게 붙잡고 얘기를 못한다.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지. 그래서 그래서 현수가 너의 뭐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 힘내자라고 친구가 말해줬다고. 방금 정의가 들었던 예시랑 비슷한 거를 자기의 사례랑 비슷한 사례를 찾아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자기도 이렇게 울었다라고. 그러니까 정의님에게 어떤 공감을 표현을 하는 건데 지금 실은 자기가 이제 겁이 난다라는 게 아까 오디오가 겹쳐서 잘 못 들었거든. 그러니까 현숙님의 성향을 떠나서 그런 기회가 주어졌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현숙님은 약간 물론 프리랜서는 아니지만 그 온택트 교육이잖아. 예전에 그 어디야 대사관 산하 어디에서 일을 했다고는 했었지. 근데 이런 어학 관련된 사람들이 어떤 같이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이제 그런 경우는 별로 없기는 하니. 내가 이혼했어라고 말 안 했는데도 평소랑 시기나 질투가 가득했던 애들은 현수가 무슨 일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얘기를 인지하는 거지. 아까 하려고 했던 얘기. 그러니까 이 현숙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정인님이 물어서 대답을 하려다가 정인님이 말을 끊어서 못했어. 그래서 정인님이 자기가 친구한테 위로받아서 울었던 얘기를 했어. 그래서 나도 그랬어요. 이제 내가 아까 하려던 얘기를 지금 다시 설명을 해서 한 거야. 현숙 입장에서는. 근데 그 과정이나 이런 화법이 미괄식인데다가 산만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지금 현숙님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져 버리기는 하지. 그리고 지금까지 현숙님이 보여줬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현숙님이 이렇게 좀 산만하게 말하고 미괄식으로 말하고 좀 그런 것들이 문제긴 한데 막 지능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도 질투는 아닐 거란 말이지. 질투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근데 질투하는 친구들만 있을 리는 없잖아요. 그건 친구를 잘못 맺은 거지. 친구가 없는 거지. 그렇다면 현숙님은 기본적으로 어떤 승부욕이 큰 사람이고 주변 애들이 주변 애들이 예를 들어서 나를 뭐 뒷담화를 한다거나 아니면 나를 불편해한다. 그러면 나를 질투하는구나라고 해석해 버렸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막 질투할 만한 상황은 아니니까. 그리고 현숙님은 저런 질투를 받는 상황 자체를 지금 현숙님의 행동이나 조금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어. 이게 질투라는 감정 자체는 싫은데 내가 남들의 시기를 받을 정도로 나는 특별한 존재여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그쵸. 이 전기수도 그런 경향이 보이는 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꿈에서 봤던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있지. 나는 남들과 다르고 특별한 존재다 라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돌사진이나 그런 걸 지워가지고 무슨 일 있어? 그러니까 친구면 돌사진이 있다가 돌사진이 지워졌어. 그러면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 오랜만에 현숙이 뭐하나? 하고 물어봤는데 1년 만에 봤는데 돌사진이 지워졌어. 무슨 일 있어? 이게 질투야? 돌사진이 지워졌는데 그래도 아는 사이고 그러면은 무슨 일 있어? 이 정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를 지금 질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의 이유는 기본적으로 그때 돌사진 지우고 이혼해가지고 스스로가 굉장히 좌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말에 긁힌 거야. 내가 좌절했고 예전에 내가 얘네들보다 잘났거든, 현숙님은. 근데 이혼으로 지금 굉장히 괴롭고 얘네가 이 사실을 알면 얘네가 날 분명히 무시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현숙님은.
그래서 얘네가 나를 무시하기 위해서 이 사실을 밝혀내가지고 하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나를 질투했던 애들이 계속 이걸 보면서, 방금 현숙님이 그랬거든. 계속 이거를 보면서 확인했다는 거잖아. 그것도 소름 끼쳤어라고 하거든. 계속 보면서 확인했던 사람은 진짜 한 명 있을까 말까지. 근데 그거를 그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를 계속 나의 인스타를 염탐했고 계속 염탐하다가 탁 물어봤다? 그거는 너무 과한 거지. 그게 현숙님의 해석이. 여기서는 정희님이 뭐 정신 500년 나갔네 이러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현숙님 말로만 들으면 되게 그렇게 막 매일 인스타를 염탐하다가 뭐 인스타에 돌사진 내려갔다. 무슨 일 있어? 아예 분명히 안 좋은 일 있구만. 이때 내가 찔러야지 생각하고 문자? 그런 사람이 어딨어. 갑자기 사진들이 다 없어졌으면 뭐 무슨 일 있어라고? 근데 물론 조심스러운 사람은 직접 물어보진 않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으려고 하긴 하겠지. 그러면 떠보는 질문은요. 진짜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어. 너무 그 한 사례를 가지고 너무 키워서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거지. 직접 물어볼 수가 없으니까 떠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뭔가 소름 끼친다고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근데 저 정도 일로 소름을 끼칠 정도라면 현숙님은 지금, 근데 그건 이해해줘야 돼. 그 시절의 현숙님에겐 그 남들이 나의 이런 상황을 알까봐 너무 두려웠던 거야. 누군가, 예전에 현숙님은, 원래 결혼 전에 현숙님, 이혼 전에 현숙님은 나는 남들보다 특별했고 대단한 사람이고 자부심 있고 그렇게 막 뭘 해도 남들보다 잘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걔네들을 뭐 나를 부러워하는 애들로 판단했을 거야. 나를 부러워한다는 거니까 질투니까. 나를 부러워하던 애들이 더 이상 나를 부러워하지 않고 나를 무시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힘들어. 그래서 누가 혹시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라는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그게 결국 어떤 피해의식이지? 그게 좀 있었겠죠. 근데 그거는 솔직히 이혼을 하고 그 괴로운 시기를 겪으면서 그런 감정이 생겨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인간적인 프로세스죠. 현숙님은 이제 그런 거에서 조금 벗어나야지. 자격지심이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생기지. 이제 그걸 또 이겨내야지. 그래서 이제 자격지심과 그런 불안이 있으면 자기의 삶을 증명하려고 애쓰게 돼. 자기가 나는 잘 살고 있고 나는 되게 행복하고 나는 되게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도 지금도 뭐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남들한테 자꾸 어필하고 증명하는 데 시간을 더 쓰게 되지. 그러니까 지금 정인님도 현숙님이 말한 거에 이렇게 뭐 500년 뭐 정신 나갔네 이러면서 그걸 맞장구를 쳐주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숙님하고 정인님은 오디오가 겁나 물리고 서로가 각자 독백을 하다가도 또 이렇게 또 오디오가 이렇게 좀 서로 이렇게 또 존중하는 말들을 해. 정희님이 이런 거 잘해. 근데 지금 옥수님은 지금 뭐 회 먹고 있나요? 경청하고 있었군요. 난 그런 것도 소름 끼쳐. 왜 나한테 이런 게 관심이 많았던 거야? 그렇게까지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현숙님이 그렇다는 아니고, 쟤 너무 나대네. 쟤 분명히 잘못되는 거 날이 있을 텐데 쟤 잘못되면 내가 동네방네 소문내야지 하고 붙는 애들이 있어. 문제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긴 있지. 근데 현숙님의 어떤 몰락을 바랬던 사람들이 있을까? 그건 아닐 것 같긴 한데 평소에 나한테 시기 질투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알았대. 그런 애들이 있는 건 사실이야. 있을 수 있어. 그래서 근데 왜 무슨 일 있어? 힘들면 나한테 말해봐. 근데 이거를 시기 질투를 해가지고 인스타를 염탐했다고 해석하는 게, 그것만 해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 말로는. 근데 현숙님이 아니야 이것도 있어 하면서 들어보면서 다른 근거를 대주신다면, 그렇다면 뭐 그렇게 인스타를 염탐하면서 시기 질투를 하면서 현숙님의 몰락을 기다렸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뭐 오랜만에 인스타 보다가 모든 게 사라졌네? 현숙이 왜 그랬지? 무슨 일 있어? 왜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 말해봐. 내가 너의 좀 힘이 돼줄게. 지금 이 말을 했거든. 내가 무슨 일 있으면 말해봐. 내가 들어줄게. 그 말을 한 거거든. 아니 그렇다면 뭐 한 달이 건너친 애도 오랜만에 인스타 걱정돼가지고 그냥 오지랖 넓은 애라고 해석하는 게 그 정도로 생각하지 소름 끼쳐. 이렇게 발상이까지 그렇게까지는 잘 안 되지. 근데 피해의식이야. 많이 힘들어서 그래. 자기 스스로 타인의 시기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자랑이라고. 그것도 일종의 자랑. 그러면서 이제 정희님이 우리 돌싱이라서 이 얘기가 자꾸 그쪽으로 간다. 네, 그러면서 경수가 이제 맞아 그런 생각이 들어 했는데, 그리고 이제 실은 여기서 경수님이 뭔가를 얘기하려면 정희님도 안 들어. 근데 정희님은 말이 차분해서 말을 안 끊는 것 같지. 그리고 정희님은 그리고 센캐 없애고 싶어서라고 정희님이 말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센캐 없애고 싶다고 하잖아. 센캐 없애고 싶어서 하면서 어깨에 걸친 뽕을 다시 이렇게 주섬주섬. 근데 이 8분 영상 뒤에 보면 세 보이는 게 강해 보이는 게 멋있다라고 본인도 얘기를 해. 그러니까 정희님은 센캐를 없애고 싶다고 말은 하지만
생캐를 없애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자기가 없는 삶을 살아주잖아요, 한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약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고 자기는 이제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유지하고 그걸 추구하고 있지. 그리고 남들이 나는 생캐를 하고 싶지 않아. 근데 남들이 그래도 너무 이렇게 멋있어요. 세 보이는 게 멋있어요. 이렇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정인님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자기 입으로 안 해요. 남들한테 하게 만들지. 처음 시작에서도 질문을 통해서 들었지. 그러면서 이제 현숙님이 무섭긴 했었어. 그러니까 정인님이 왜? 하면서 웃어. 왜? 하면서 놀래는 척 하지만 표정은 웃고 있어. 소름 끼치진 않아. 그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안 하는 게 나도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안 물어보는 게 나도 맞아요. 근데 조심스럽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거지 소름 끼쳤다고 판단하지가 않는다고. 그게 현숙님을 설명하는 포인트인 거지. 이런 말을 들으면서 정인님은 좋아. 그러니까 그런 걸 좋아하니까 이런 스타일링을 했겠지. 그거는 뭐. 정인님이 지금 보면 정인님이 지금 사회적 지능이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데 당연하지. 정인님이 그리고 그 영화 관련된 쪽에서 어쨌건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어떤 스타일을 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 몰랐을 것 같아요? 당연히 알았지. 그리고 집에 있는 옷만 골라서 입고 왔다? 그런데 세 보이고 싶은데 집에 있는 옷을 그대로 그냥 놔뒀다고? 저게 뭐 5년 10년 단 옷들만 집에 있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게 어쨌건 브랜딩이지. 근데 그게 그로 인해서 정인님은 지금 얻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배울 점이 있는 부분이야. 정인님의 노련함이 포함된 거니까. 아니 근데 뭐 세 보이게 자기를 연출하고 하지만 나는 반전 매력이 있어 라고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되게 카리스마 있어요 라고 해서 먼저 조심하게 만들고 그리고 어떤 반전 매력을 통해서 이성적인 매력을 흘리는 거 그거는 어쨌건 정인님의 전략인 거고 그 부분에 있어서 정인님의 전략은 지금 상당히 유효하니까 저렇게 반대로 말하는 심리는 남들에게 말을 해주기 바라는 거지. 남들이 그 부분을 말해주면 그 내가 막 나는 이렇게 카리스마도 있고 멋있는 사람인데 실은 반전 매력도 있어요라고 구구절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있어 보이죠. 그래서 현숙님은 이제 오늘 이후로 이제 완전 그러면서 이 현숙님이 솔직히 하는 말을 들으면 무슨 말인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지금도 막 설명을 하거든. 근데 자막이 안 붙잖아요. 아마 자막 붙이시는 분들이 모르겠다 하고 포기한 것 같아. 그래서 뭐 여성 그러면서 이제 정희님이 나 살림만 하던 여자예요. 모유수유도 한 아이를 이제 3년을 했대요. 정말 남편만 뒷바라지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라고 이제 정희님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희님은 꿈이 현모양처였고 거의 어떻게 보면 경력 단절이 6년에서 10년 정도 경력 단절이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 전에 현숙님이 지금 경력이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혼을 하고 안 해본 일이 없다고 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았어야 됐었고 그렇게 하면서 현숙님의 어떤 이 외적인 포스나 그리고 인맥을 관리하려는 그런 절실함 그리고 이런 말할 때 어떤 차분함이나 제스처에서 묻어나오는 어떤 노련함 이런 것들이 지금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됐겠지. 그러니까 현숙님은 뭐 일을 안 하고 싶었기도 했고 현모양처가 꿈이었고 그러면서 옥수님은 현숙님한테 옥수님 질문을 하네요. 목표는 18개월인데 병원에서 6개월까지만 하라고? 저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현숙님이 자꾸 이렇게 크고 작은 거짓말들을 자꾸 하니까 병원에서 모유수유를 6개월만 하세요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 거야? 뭐 있겠지. 너무 말라가지고 너무 마른다고 하니까 모유의 영양가가 없어져서 얼마나 마르면 모유의 영양가가 없어져? 모유의 영양가가 없어져서 모유 수유를 그만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수님이 지금도 말랐어. 그러면서 지금도 말랐어. 더 말랐어. 이렇게 하거든. 그래서 현수님이 근데 저 말랐어요? 나 안 마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게 현숙님의 좀 문제 같아. 이게 맥락을 안 따라가고 지금 여기서도 현숙님이 그 모유 수유도 진실을 말했을겠지. 근데 저걸 내가 의심하게 되는 이유가 6개월 그 사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데 그 얘기를 갑자기 다른 말로 바뀌는 것 같으니까 뭐야 이 사람 그 얘기를 더 하기 싫은가? 자기도 무심코 그냥 뱉은 말인가? 그러면서 이제 말랐다는 말에는 또 나 말랐어요? 나 안 마른 사람인 줄 알았어. 아니 그거는 신체 평균 BMI 지수인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뭘 알고 모르고 해? 그거는 그냥 숫자로 나오는 거 아니야? 집에 체중계가 없어? 이게 단어에 집중하는 거거든. 이게 단어에 자꾸 집중을 하다 보니 따라가기가 조금 어려워. 그래서 나 안 마른 사람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정인님도 이렇게 무슨 말 하는 거니 하고 이렇게 경수 눈을 싹 보면서 그냥 웃고 고개를 내리거든. 그러니까 지금 현숙님이 이게 알게 모르게 여기서도 물론 친하겠지. 근데 뭔가 그 그룹이 나뉘는 거지. 그러니까 쟤랑은 너무 이렇게 깊은 얘기하기는 좀 어려워. 이렇게 되는 거지. 주변 사람들이 무슨 연예인 좋아하는 거냐. 그래서 누군가 기준이 있어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런 연예인 뭐 아이돌 이런 사람 비교하면 뭐 안 마른 줄 알았겠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그런 것 같아요. 저 원래는 통통했거든요. 그래서 고생해서 체질이 완전히 변했대. 고생해서 이제 체질이 완전히 변했대. 임신 때 4kg밖에 안 쪘고 산후조리원 갔더니 10kg가 빠져. 근데 아기는 3.5kg에 낳고. 그래서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로 먹어도 살이 안 찐대. 그래서 뭐 정희님은 나는 정숙 씨랑 얘기했는데 우리는 뭐 스트레스 받으면 더 먹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체질이 완전히 변했대. 지금 오랜만에 술 마시고 신나가지고 맥락도 못 따라가고 좀 뭐 그렇겠지. 그래 맞아 여기 술자리구나. 맨정신인들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어쨌건 이거 소개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소개팅을 하는데 소개팅한 남자한테 그 애 낳고 막 체중 얘기하고 이런 거는 뭐 그닥 좋은 선택은 아닌 것 같긴 한데 뭐 언젠가는 해야 될 얘기인가? 경수님은 자기는 이제 살이 많이 쪘었던 입장이다. 그러면서 무서울 정도로 쪘다. 그래서 정희님은 주변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하얗게 입고 나가라고 하얗고 이제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입고 가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는 정말 나를 보여주는 데여가지고 그래서 옷을 사고 싶지 않았다고. 아까 거기서부터 현숙님의 문제가 점점 더 도드라지는데 정희님이 말하고 있을 때 현숙님이 지금 계속 끼어들어. 여기서부터는 또 끼어드는 거지. 뭐 계속인지는 또 봐야겠지만 또 똑같은 거 두 개나 있다. 지금 현숙님 같은 그 캐릭터의 문제가 단어에 집중하고 그 단어에 꽂혀서 상대의 말을 오해를 하기도 해. 그러니까 이 맥락을 못 읽으니까. 그리고 자기를 좀 증명을 계속해서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의 말을 오해했다가 이 사람을 기대했다가 실망을 하면서 상대가 나를 속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정희님은 그래도 꿋꿋하게 자기가 이제 계속 입던 옷을 입었다. 경수가 이제 나도 그랬다. 또 이렇게 자기 말이 끝나니까 현숙님이 조용히 합니다. 근데 현숙 입장에서는 내 말엔 왜 호응을 안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경수는 옷 얘기를 하고 현숙님이 자리를 잠깐 가요. 아마 뭐 화장실 가는 거겠지.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옥순 씨도 누가 이렇게 막 말을 많이 하고 있으면 딱히 뭐 끼어들어서 말하고 이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따로 있다. 스커트 이러면서 이제 영숙님이 있는 스타일이라고 영숙님을 견제하고 있었나요? 근데 경수가 눈치 없이 영숙님은 이미지도 그런 이미지여가지고라고 지금 이분들 앞에서 영숙님 두둔하지 마. 옥순 앞에서 영숙 두둔하지 마 지금. 근데 경수가 아니 뭐 남자들이 다 그런 스타일만 좋아하는 거 아닌데 나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다시 수습. 물론 나는 내가 아닐 수도 있는 거니까. 아니 나는 뭐 그런 원피스 이런 거 좋아하지 않고 나는 달라. 뭐 그렇진 않아. 그러면서 경수가 내가 좀 센 얼굴이죠. 성격은 여성스럽냐는 옥수님 농담이 이제 그건 아니고 자기가 이제 못해서 그런 표현하는 걸 좋아한다고. 그래서 경수가 정희님한테 그러거든. 센 게 멋있죠? 라고 물어봐. 정희님한테. 그래서 이제 정희님이 세 보이는 사람이 좋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희님은 세 보이는 사람이 좋지. 왜냐면 자기의 내면이 약하니까. 그래서 세 보이는 사람도 좋고 나 자신도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거야. 그래서 정희님은 세 보이고 싶은 사람이죠. 근데 그게 자기를 잘 알고 메타인지를 해서 브랜딩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현숙님이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 하면서 자기의 질문 리스트 중에 하나를 물어봐. 그 질문 리스트에 운전 얘기가 있었거든. 그래서 운전할 때 뭐 칼치 같은 거 이런 거 하냐라고 하니까 이제 경수님이 저는 먼저 껴준다. 그러니까 이제 현숙님이 오케이. 근데 이것도 약간 말하는 타이밍이 조금 빨라. 현숙님의 말을 다 안 듣고 경수님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숙님의 말을 사람들이 다 안 듣고 중간에 치고 들어와. 단둘이 얘기하면 현숙님의 어떤 대화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조금 덜 해도 뭔가 이렇게 단어만 하나 던져주면 이제 그 단어에 따라서 또 얘기하고 호응하고 이러니까 지금 현숙님만의 고유의 어떤 주제는 없지 않았나? 그래서 뭐 어쨌건 이렇게 뭐 소소한 대화로 끝이 납니다. 현숙님에 대해서도 정희님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다시 볼 수 있었던 그런 미방분이었네요. 이번에 현숙님하고 지금 이번 현숙님은 그 이혼이라는 큰 아픔을 겪으면서 생성된 거고 현숙님은 어린애 키우는 고립된 애기 엄마 정희님은 자식 자랑 은근히 잘하는 북부모. 다른 자랑이나 이런 것도 은은하게 하시죠. 다른 사람이 나를 자랑하도록 하고 실은 플러팅이나 이런 것도 사람들이 말하도록 만드는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또 뭐 어머니들 사이에서나 이런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필요할 때가 있죠. 정희님은 정치를 잘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정희님한테 딱 맞는 일들을 잘 찾아야죠. 그러면 그게 정치력이 말 그대로 어떤 그냥 속된 말로 돈으로 연결될 수가 있으니까 일종의 인맥 관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우리의 상품이나 이런 걸 소개하고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뭔가 그렇게 하는 데 있어서는 정희님이 상당히 뛰어날 거 아니에요. 그게 상대적 우위라는 게 인간에게 그런 걸 주잖아요. 내가 특별하다는 느낌을 주잖아. 그러니까 옥순이 괜히 다른 사람 가지 않고 경수에게 가길 바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정희님이 지금 여기서 뭐 정숙님이 큰언니지만 여기서 리더 역할을 하면서 그래도 좀 전체적인 분위기 좋게 가져가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 그 정치력이 뛰어난 사회적 지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옥수님도 아우를 수 있는 거겠죠.